후보 등록 시작, 오세훈 안철수 진통. 자, 이게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간의 후보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실패한다면, 즉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여당의 박영선 후보에게 매우 상황은 유리해집니다. 먼저 오세훈, 안철수 두 당사자 후보들의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 후보를 대입해서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지금까지 단일화 방식 중에 한 번도 정치 역사상 쓴 적 없는 걸 또 들고 나와서 관찰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결렬되지 않을 겁니다. 그쪽도 19일 날까지 후보 등록하는 거는 정말 저하고 굳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예, 조금 좀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사실 지금까지 쓰지 않던 방식을 국민의힘 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협상팀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고 어떤 결론도 저는 담대하게 수용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초조하게 지켜보시는 야권 지지자분들이 안심하고 기다리시게 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두 후보 모두 다 결론은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어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고요. 지금 1차, 2차, 3차 추가 협상에 나선 셈인데 이 룰을 놓고 양쪽의 의견이 워낙 팽팽해서 오늘도 단일화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조금 전까지의 상황을 이재명 기자가 상세하게 취재했는데 지금 양 후보자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로 상대편을 향해서 아니 통상 단일화하던 방식이 아닌 걸 상대 쪽에서 들고 나왔다라고 양쪽 모두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무엇 때문에 협상이 이렇게 결렬되는 거예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문구가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쟁점이 아닌가 싶은데, 문구요?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박영선 대 안철수, 박영선 대 오세훈을 따로따로 조사해서 이긴 쪽이 단일 후보가 하자, 단일 후보를 맞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아니, 그게 어느 쪽 입장이에요? 안철수 후보 쪽 입장입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둘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박영선 후보에 맞서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둘을 같이 놓고 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 그렇게 되면 아니, 그게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다르죠. 그래요? 만약에 둘을 같이 놓고 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은 당연히 오세훈 후보 쪽으로 모이겠죠. 근데 조직력에서도 앞선다고 보이는 오세훈 후보 측이 둘을 같이 놓고 보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안철수 후보 쪽은 따로따로 조사를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당연히 박영선 대 안철수 했을 때 안철수 후보 쪽을 지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따로따로 조사하는 게 안철수 후보 측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오세훈 후보 측이 불리하다 보기 때문에 그 문구에 대한 그런가요? 이제 쟁점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바로 여론조사 유무선 비율입니다. 유무선 비율이요? 그렇죠. 집 전화를 얼마나 포함시킬 것이냐.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무선 전화를 많이 하죠. 이제 안심번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무선 전화를 해야만 이제 아무래도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무선 전화를 많이 하는데, 대신에 그러니까 유선, 그러니까 집 전화 비율을 얼마나 포함시킬 거냐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 측은 100% 무선 전화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오세훈 후보 측은 90% 무선 전화, 10%는 유선 전화로 하자.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무선 전화보다 유선 전화가 더 많이 있는 쪽이 아무래도 고령층이 많겠죠. 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쪽에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역시 오세훈 후보 측은 유선 비율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문구와 유무선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만큼 양쪽 모두 박빙의 승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 1, 2%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승부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문구 하나 그리고 유무선 비율 하나까지도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협상 중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건 과연 이렇게 협상을 해서 승부가 났을 때 과연 패배한 후보가 그것을 승복하고 과연 지금 양쪽에 다 서로 진 후보는 이제 상대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자 이렇게 얘기까지 한 상태인데 정말 상대의 선거전을 열심히 지원할 것이냐 이런 우려도 남기 때문에 이 협상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기자의 설명을 듣자 하니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인데, 이 중요한 변수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양 후보 모두 너무 박빙이기 때문에 1, 2% 차이로 당락이, 그러니까 두 후보가 살아남느냐 떨어지느냐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협상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결렬되고 있다 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자, 글쎄요,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받아들일지 여부도 좀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아 대변인, 네. 유선이냐 무선이냐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두 후보가 공히 국민들 앞에 약속한 후보 등록 전에 어떤 단일화라는 이 룰까지, 이 약속까지 깨트릴 만큼 무선 전화기에 선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글쎄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사실은 어제 오늘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거고, 결과 내일 아침 받아서 내일 6시까지 단일화로 결정된 후보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이재명 부장 말씀하셨지만은 워낙 박빙인데다가 이번 결과가 두 후보의 향후 정치 뭐 생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거의 절박성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무엇이 중요한디? 이 지금 각 후보들에 대해서 지지가 나오는 게 개인적인 지지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일반 국민들, 그 다음에 야권을 지지하는 서울 시민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추우나 더우나 고생했던 양당의 그 당원들을 생각하면 저는 저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유선 비율 조금 섞으면 양쪽이 조금 유리해질 수는 있죠. 물론 댁에서 앉아서 전화 받는 사람과 밖에서 핸드폰 생활을 하던 젊은 층하고는 다르니까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왜 지금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당원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야당을 지지하는 야권 지지층들이 조바심을 내면서 저렇게 절박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두 후보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다면 저는 오늘 오전이라도 당장 만나가지고 합의해서 결과 국민들 앞에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승적으로? 그렇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저는 내일 두 후보가 오후에 등록 다 해가지고 두 후보가 만약에 선거운동 들어가면 지금 있는 저 지지율 바닥부터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가서 또 아이고 급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말고 저는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처럼 내일 단일 후보 낼 수 있도록 오늘 오전이라도 두 후보 만나가지고 결판을 좀 냈으면 한 바람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내일까지 단일화 협상을 하지 못하면 후보 2번 오세훈, 4번 안철수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도 조금은 지금까지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